안녕하세요. 튜아타운드입니다. 오늘은 비트모비과 매물 비용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태민 작가님은 매물 비용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했지만, 저도 나름의 이해는 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해소가 되면서, 이런 말씀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그런 궁금증이 해소되는데 도움이 되었던 여러 가지 예시, 설명, 그런 생각의 회로 같은 거를 한번 소개를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매물 비용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저는 하방 경직성이 매물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해했을 때 조금 이해가 잘 되는 예시는 주식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주식을 사면은 대부분이 본전 심리라는 게 생깁니다. 비단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포함이겠지만 본인이 투여한 비용만큼의 어떤 그런 대가를 받으려고 하죠. 주식으로 치면은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샀다. 현실적으로 한 9만 원을 할까요? 내가 9만 원에 사가지고 9만 전제 때 사가지고 딱 물렸어요. 그래서 그때 샀는데 삼성전자가 7만원, 8만원, 8만원, 7만원 계속 떨어져가지고 6만원까지 왔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은 걸 직감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아직 알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엔 팔아야 되죠. 하지만 본전 심리 때문에 팔 수 없는 그런 매물 비용에 묶이는 그런 인간의 심리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가 형성이 된다는 건데요. 가격이 차트로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트를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올라가다가 많은 거래가 있었고 이 구간이 기간적으로든 거래량적으로든 여러 가지 매물이 쌓였겠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그럼 이 구간을 만나는 거죠. 만났을 때 가격대로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여기 Y축이 가격이라 보면은 이 가격대에 물린 사람들이 많다. 즉 내가 매수 평단가가 이 가격대 임의적으로 3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3만원에 내가 산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 이 가격대를 무너뜨리려면은 결국엔 팔아야 되는데 팔고 이대로 오면서 내려올 때 파는 사람들은 여기 위에서 손절도 있겠지만 차트상으로 고점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익절을 많이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손바뀜이 일어나고 이 가격대를 뚫어주려면은 결국 이 3만원대 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했던 본전 심리 때문에 사람들은 손절을 하지 않고 이 가격대를 버텨주게 되는데요. 버텨주거나 뚫린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제 하방 경직성이 생기면서 이런 본전 심리 때문에 그 떨어지는 속도가 저항이 계속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본인 평단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만약에 조금 더 어떤 상품이나 이런 주식에 확신이 있을 경우에는 물타기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확신이 없다고 해도 단순한 심리로 평단가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려갈 때도 물타기 하는 그런 수량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둔화되고 이 둔화된 하락이 끝나게 되면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물 비용이 이러한 하방 경직성을 만들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자유로운 어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게 드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했듯이 이런 특수한 차트, 이런 그 어떤 가격대에 매물대가 아주 많이 쌓인 차트는 그 가격대를 뚫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것을 임의적으로 만든 게 비트모빅인데요. 비트모빅은
물론 카톡방에서도 거래가 일어났고 뭐 1년 전에 초기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거래는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에어드랍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어드랍에서 한 번에 수량이 뭐 100만 개, 100만 개 뭐 이렇게 뿌려지는 거니까 그 차트를 그려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제주도나 호주, 제주도, 호주로 생각을 해볼까요? 호주에 가는 비용이 1모빅당 뭐 5,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5,000원, 여기 엄청나게 많은, 물론 이게 X축이 기간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만 다시 그려보면은 여기가 5,000원이고 이게 기간은 짧지만 거래량이 여기 엄청나게 막 이런 거죠. 다른 때 막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엄청난 매물대가 생기고 여기를 뚫고 올라가고 다시 내려올 때 이 가격대를 엄청나게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생긴다. 그런 원리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기본적인 지지와 저항, 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공부 방법인데요. 근데 저는 뭐 차트 분석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지지와 저항 같은 거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 심리와 연관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인간 심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 그런 습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어떤 기술적 지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비트모빅과 이러한 매물 비용을 조금 더 연관시켜 보면은 작가님은 매몰 비용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매몰 비용을 드리게 한 것은 투자를 받지 않고 매몰 비용을 드리게 하는 게 좋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이제 증권성 시비라던가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매몰 비용을 형성하려면은 내가 뭐 투자 받거나 돈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게 해야 되고 쓰이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뭐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은 뭐 다계정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매몰 비용에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1인당 가질 수 있는 그런 코인의 개수를 뭐 어떤 사람들이 꼼수 같은 걸 쓰는 걸 최대한 막을 수도 있게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지만 면대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코인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요. 근데 그 매몰 비용을 지불한 과정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호주에서 정점을 찍고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지금도 에어드랍 같은 이벤트가 이루어지지만 수량은 정말 미비하고 물론 그만큼 모빅의 가격이 많이 올라주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호주 때도 뭐 제주 때도 비슷하게 들였던 비용 뭐 비슷하게 이제 코인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지금 받는 코인 수량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비용을 들이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호주에 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뭐 지혜적보도 오래 봐왔고 작가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호주에 와라, 호주에 와서 내가 코인 주겠다라고 해서 뭐 가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많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에게만 코인을 준다는 것은 소수에게 코인이 너무 집중되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코인 배포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작가님도 비트코인 초기에 너무 극소수, 여기서 소수라는 건 저희 비트모빅처럼 막 1000명, 2000명 그런 게 소수라는 게 아니라 뭐 10명, 그 정도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 10명에서 100명 그런 걸 정말 극소수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막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너무 몇 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물량이 휙휙 이제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 혼란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막 뿌려지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극소수에게만 코인이 집중적으로 뿌려지는 것도 역시나 좋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는 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비용을 들이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작가님에게 신뢰를 쌓아가지고 사람들이 오게끔은 하는데 이 정도면은 몇 명 정도 오겠다라는 거 생각을 해가지고 했던 게 관악산이었죠. 관악산에서 해가지고 이때 한 400명 정도 온 걸로 합니다. 그래서 한 400명 정도 오겠네 라고 뭐 대충 생각은 하셨겠죠. 해가지고 400명 정도로 시작을 해서 이후에 계룡산, 제주, 그리고 호주, LA, 그리고 호주. 사실 뭐 LA나 호주나 뭐 비슷하긴 한데 LA는 뭐 교민이 주 대상이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에어드랍은 진행이 됐고요. 처음부터 호주로 오라고 하면은 오지 않을 것을,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은 것을 알기에, 쉽게 예측할 수 있기에 쉬운 관악산부터 하면서 매몰 비용을, 다시 한번 차트를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매몰 비용을 점차 이렇게 올려간 것이죠. 관악산은 매몰 비용이 1모빅당 얼마가 될까요? 집 근처에 살면 정말 10원까지는 아니고 한 100원 될랄까요? 부터 이제 호주에서는 1모빅당 비용이 한 5,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5,000원에서 많게는 한 7, 8,000원도 될 수 있겠죠. 사람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매몰 비용을 차근차근 쌓았다. 이렇게 되면은 차트가, 이제 가격 차트도 이렇게 비슷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태민 작가는 매 배포 이후에, 그리고 그 전쯤에 이번 배포가 끝나면 다음에는 모빅을 구하기 더 어려우실 것이다. 즉 매몰 비용 상승을 미리 엄포했죠. 매몰 비용의 상승을 엄포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비트모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관악산에서 봤지만 다음 코인을 받기 위해서는 계룡산으로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가치가 관악산에서 받았던 그런 매몰 비용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으면서 다음에는 더 많은 비용을 투여해야 이 모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위로 향하는 그런 가격의 상방의 힘이 엄청나게 부과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작전을 되게 잘 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배포 전에는 한 4,000원까지도 갔던 것 같은데 가격이 배포 이후에는 1,500원까지 떨어지면서 하락, 꽤나 급락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매몰 비용 정도 그 부근을 깨진 않았고 다시 상승을 하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런 관악산 이렇게 또 사람들이 꽤나 많이 모였던 이유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매 에어드랍을 가는 것보다 그냥 카톡방 같은 그런 SNS를 통해서 사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예컨대 호주라던가 계룡산 같은 것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는 게 더 나았겠죠. 근데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이런 곳에.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구하는 것조차도 조금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살려면은 여러 가지 플랫폼이 많죠. 빗썸에 상장되어 있고 업비트나 코빗이나 모빅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이런 모빅매니아 같은 덱스도 없었고, 덱스에서 거래할 수도 없었고, CEX에서도 거래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하려면은 P2P 거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하기가 힘들었고, 에어드랍에 가면 작가님이 그냥 종이를 한 장 주기 때문에, 종이 지갑 형태로 주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그걸 받고만 있으면은 거래가 끝나는 거겠죠. 거래라고 하기 애매한데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코인을 소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더 쉽게 여기는 그런 좀 분들이라면 에어드랍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이런 에어드랍을 참여하는 동기가 생기겠죠. 동기가 생겼고 실제로 많이들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제주도 호주 이후에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제주도 이외에는 가격이 떨어졌지만 다시 이게 상승해 줬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호주 에어드랍을 뭐 7박, 저 같은 경우에는 6박 8일인가 동안 뭐 호주에 있으면서 뭐 에어드랍은 3일 동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이틀인가 3일인가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기간 동안 이 기간 안에 가격이 스물스물 그 전부터 올라오다가 완전히 올랐죠 이렇게. 그러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했던 하방 경제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 이게 작가님이 뭐 이거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계속 하방 경직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여기 사람들이 뭐 이해가 됐던 사람들도 있고 체감을 못한 사람들도 있고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에어드랍을 하면은 그 공급되는 물량이 막 100만 개씩 막 이렇게 늘어버리는데 당시 유통량을 생각을 해보면은 유통량의 거의 막 뭐 2분의 1 뭐 그런 물량이거든요. 그런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지는데 당연히 폭락하지 않겠냐라는 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간 좀 공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때 보면은 그때 물량이 상당히 많이 풀렸는데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 에어드랍 이후에. 근데 작가님이 정말 말했던 대로 그 제주도에서 코인을 받은 그런 과정 속에 스며든 매몰 비용 선을 깨지 않았던 거죠. 모빅이 가격 하락은 했으나 1,5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걸 깨고 막 1,000원, 500원, 100원 이렇게 가지를 않았던 겁니다. 1,500원을 그 하방 경제성을 지지하는 1,500원에서 그런 지지선을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은 작가님 말씀이 맞았고 실제로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튼튼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원래 모빅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자 바닥을 확인한 후에 사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는 거죠. 이러한 패턴은 호주에서도 똑같이 나와 주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주에선 조금 학습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도 제가 커뮤니티 같은 카톡방에도 참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뭐 제주도 때도 배포 이후에 떨어졌으니까 호주 때도 배포 위에 막 급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주도 때를 봤기 때문에 어차피 급락해봤자 그 이후에 고점을 넘어버리면서 폭등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폭등할 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가 가다가 이랬다가 이래 갈 거니까 이때 사면 제일 좋겠지만 이때 이렇게까지 하락을 안 할 수도 있고 이 지점이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뭐 이쯤에 사던가 그냥 이쯤에 사도 이 상승폭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득 아니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조금 포모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불안감이 점점 없어지면서 포모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폭등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최근에 관악산 배포도 다시 했었죠. 물론 종이지갑만 나눠주었지만 그런 행사 같은 걸 할 때마다 가격이 꽤나 조금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제주 호주 때는 행사 이후에 가격 폭등이 심했죠. 그 폭등한 이유 중에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 비트무빅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신뢰해서 제주도 호주까지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어디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평범함을 넘어서 대단한 사람들까지도 비트무빅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가치의 객관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용기를 얻기도 하고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심리적인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또 매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조금 더 매수를 하고 팔려고 했던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보류해보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불안감이 없어지는 과정은 비트코인 반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때도 반감기가 오면은
비트코인 채굴량 그 보상이 감소되니까 뭐 채굴자 떠나고 보안 약해지고 가격 떨어지고 이거 데스 사이클 돌면서 망하는 거 아니냐 라는 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반감기 끝나고 그런 거 없어지고 뭐 채굴자는 몇몇 떠나더라도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고 하방 금리성을 확인해주면서 다시 폭등한 이유가 이제 결국엔 망하지 않는구나,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후에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패턴대로 또 수요자가 또 생기고 하면서 이렇게 폭등을 하는 거죠. 포모가 발생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과정과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배포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제주나 호주 때만큼의 그런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시총이 커졌고, 두 번째로는 그때만큼의 그런 시절은 지났으니까 사람들이 뭐 대부분 아는 거죠. 가치의 객관화 같은 것도 이제 비트모빅이 가치가 있다는 거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도 뭐 비트모빅은 뭐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지만 팔면 사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뭐가 가치가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깨달았겠죠. 그리고 배포하는 수량 자체도 지금은 뭐 배포해봤자 뭐 5,000개 뭐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나 호주 때만큼의 이펙트가 없고, 그래서 가격이 막 크게 변동하는 그런 거는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건데, 뭐 대부분의 코인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그들이 전 이러한 그 에어드랍 과정을 어떻게 보면 매몰 비용, 건강한 매몰 비용을 만드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코인들은 그냥 코인을 팔면은 솔직히 쉽게 매몰 비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하는 것 자체, ICO 자체가 뭐 검증되는, 뭐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뭐 SEC인가 어디서 검증을 받고 투자를 받았다는데, 그런 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이런 ICO 하는 과정들이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 받는 행위들이 증권이 아닌데도 이런 증권과 같은 성격을 띠기 때문에 무허가 증권이다 라는 이런 증권성 시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시비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ICO 하고 투자 받고 해가지고 뭐 어쨌든 해가지고 코인의 가치가 오릅니다. 상장을 해가지고 코인 가치가 막 올라요. 오르면은 코어가 던지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코인들이 뭐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물론 이제 다 이렇게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니겠지만 뭐 천천히 되든 뭐가 되든 뭐 결국엔 휴지 조각이 되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죠.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코어들이 많이 던지고, 코어가 아니더라도 초기에 투자, 이런 ICO 같은 거에 참여를 했던 그런 초기 투자자 VC들이 초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소수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던지는 거죠. 물론 악질은 그런 투자자들도 못 던지게 해놓고 코어들만 던지는 건데, 이런 건 정말 악질인 경우고, 어쨌든 그들은 들이는 매몰 비용이 정말 작지 않겠습니까? 초기 투자자 코어들은 자기가 코인 만들었으니까 물론 코인 만드는데 여러 가지 수고가 들어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넛도 없는 토큰 같은 거라고 하면, 토큰 같은 거는 그냥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발행을 한다고 하면, 발행을 하고 또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던질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물량들의 그 각각의 매몰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매몰 비용 과정에 건강하지 못함 때문이다라는 거죠. 만약 창시자도 뭐 어떤 채굴에 참여를 하든 뭐 해가지고 그들도 똑같은 시장 참여자들과 똑같은 금액만큼의 각각의 코인에 대해서 매몰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만큼의 수량을 확보도 못하겠고요. 그리고 그만큼의 매몰 비용을 들였다면은 조금 더 정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 초기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초기에 투자했다는 거 물론 존중받을만 하지만 너무 극소수에 몰려있다는 점도 좀 문제가 되고, 그들이 뭐 락업 같은 거 뭐 진행하지 않고 뭐 한꺼번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혹은 그러한 투자 기회가 막혀있는 그런 코인 프로젝트도 있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당식의 매몰 비용의 그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데 마치 비트모백처럼요. 근데 이거는 뭐 창시자나 매몰 비용이 막 이렇고 VC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이게 초기 시장 참여자라고 해도 그 다음이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매몰 비용 그 그래프를 그려주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던져버리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몰 비용은 단순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뭐 생각하면은 뭐 비합리적이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뭐 생각을 하면 비합리적이겠죠. 물론 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근데 뭐 투자를 한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뭐 매몰 비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또 오태임 작가님한테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저의 감정 그리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매몰 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볼 텐데,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 매몰 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여러 가지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뀌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